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지원금이 오늘부터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연방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호텔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직원을 살해하고 호텔방에 들어가 6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던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우편물을 훔친 뒤 안에 있는 체크를 위조해 현금을 빼돌리는 절도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법당국이 대규모 단속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우편투표 용지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통장 내역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인플레이션 지원금 입금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지원금이 오늘부터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급 기준을 지난 2020년 세금 보고로 명시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20년 기준 소득이 없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못합니다. 환급은 전자 세금 보고 납세자부터 이루어집니다. 이파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처리가 수월해서 먼저 지급이 되고요. 페이퍼 파일 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그런 순서로 지급된다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세금 보고 납세자는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 사이 주정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환급액은 다른데 납세자 가구당 최대 $1,050가 지급됩니다.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400불에서 1,050불까지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싱글일 경우에는 200불에서 700불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인플레이션 지원금 환급 대상에 체류 신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서류 미비자나 주재원,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2020년 세금 보고를 마친 경우 지원금 수령 대상에 속합니다. 신분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회계년도 개인 세금 보고는 이달 15일 마감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추가 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세금 보고를 조속히 마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연방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레빈 연방 하원 의원 등 의원 30명은 캘리포니아 정유공장들이 시설 보수를 이유로 휘발유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시장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국제 원유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는데도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은 연방 평균보다 갤런당 2.5달러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유회사들이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연방거래위원회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사들은 최근 시설 보수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내 17개 공장 가운데 최소 6곳을 가동 중단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관련 생산 장비 수출 통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칩 수출을 통제하는 동시에 관련 생산 설비는 사실상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먼저 고성능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의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갔을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외 직접 생산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에 큰 타격을 입혔던 제재 조치와 같은 내용입니다. 동시에 미국 기업은 앞으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와 함께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같은 연산 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우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입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the companies that take these taxpayers' dollars do not turn around and make investments in China, investments that undermine our supply chains and national security. 미 상무부는 다만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해당되며 미국 기준을 초과한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수출 통제 공식화를 앞두고 가까운 동맹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관련 협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호텔 직원을 살해한 뒤 호텔방에서 6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던 30대 남성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어제 낮 1시쯤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햄프턴인 호텔 3층에서 38살 용의자가 숙박비 계산서를 놓고 환불해달라며 호텔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소총을 발사해 55살 남성 직원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이어 총을 들고 호텔방으로 들어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위협하면서 6시간 넘게 대치하다 밤 9시쯤 투항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은 시내 교통을 통제하고 소방차 사다리 등을 이용해 호텔 투숙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 식당과 상점들은 대피하거나 문을 닫았고 인근 초등학교도 2시간 동안 학생들이 집에 가지 못한 채 학교에 머물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용의자가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편물을 훔쳐 빼돌린 수표를 위조해 현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훔친 뒤 안에 있는 체크의 수령인을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바꿉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끌어모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조된 체크들을 입금합니다.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도록 돈 세탁 과정을 거치는 조직적인 수법입니다. The suspects would swiftly withdraw the money before the financial institutions discovered the checks were forged. 우정국 조사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지난 4년간 이런 방식으로 훔친 돈만 500만 달러, 피해자는 무려 7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우편물 체크 작전, 우정국을 필두로 국토안보부와 US 마샬, LA 카운티 셰리프 등 11개 기관이 공조했습니다. 모두 2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 7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어제 하루 남가주에서만 56명이 체포됐습니다. 네바다와 애리조나주까지 합치면 이번 단속을 통해 기소된 용의자는 모두 88명, 기소 건수만 330건에 달합니다.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인데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사법당국은 아직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birthday checks from grandma, paychecks, hard-earned paychecks from employers, stolen, never received. There needs to be real accountability for these crimes. 사법당국은 정부 지원 체크가 발송되고 우편물 배송이 늘어나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패사디나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비치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던 소녀가 파도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라구나 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한인으로 추정되는 16살 정모양이 라구나 비치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다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를 본 인명구조대원들이 급히 바다로 뛰어들어 한 명은 구조했지만 정량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정량의 시신은 저녁 무렵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사우전 스텝스 비치 지역으로 밀물로 인한 높은 파도 때문에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시밀락과 엔파밀을 생산하고 있는 양대 분유사들이 영유아들에게 장염 유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시밀락을 생산하는 에보트와 엔파밀을 생산하는 미드존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한 주체는 괴사성 장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부모들은 분유 제조사들이 영유아들에게 치명적인 괴사성 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심각한 질병을 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존스 호킨슨대 소아과 연구진은 분유가 아닌 모유를 수유해야 괴사성 장염 발생 빈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분유시장 점유율은 에보트가 42%로 가장 높고 이어 미드존슨이 3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관련 변호사들은 부모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소송 규모는 내후년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거관리국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며 사실상 중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주의점을 김경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부터 유권자 각 가정에 우편투표 용지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봉투 속에는 연방과 캘리포니아주의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와 LA시장,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을 선택하는 용지가 들어 있습니다. 또 7개의 주민 발의안도 들어있는데 찬반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일부 한인들은 지역 법원 판사나 각 부서 장관 등을 잘 몰라 모든 투표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권자가 알고 있는 후보나 주민 발의안만 선택해도 됩니다. 우편 투표는 기재 후 다시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우체통이나 선거관리국이 주요 지역에 설치한 임시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단 우편 투표용지는 11월 8일 이전 우편 직인이 찍혀야 하고 11월 15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우편 투표가 어려우면 11월 8일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함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편 투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실수는 기표란 동그라미를 가득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표란 동그라미를 채우고 작성 후 우편 투표용지 봉투 뒷면에 날짜를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으면 그만큼 한인 사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는요, LA, 특히 한인 커뮤니티 앞으로 10년의 그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꼭 하시고 이제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지 우리 커뮤니티가 바뀌고 우리 차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꼭 유권자 등록 그리고 투표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은 10월 24일이지만 11월 8일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하면 유권자 등록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뉴욕시가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릭 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보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 이들을 더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는 지난 4월부터 약 17,000여 명의 이민자가 도착했는데 뉴욕시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42개 임시 수용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 계속 이민자들을 보내고 있어 조만간 임시 수용소의 수용 한계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수용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1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를 향해 뉴욕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불법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보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강타한 플로리다주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 소방국이 올린 트위터 영상입니다. 1,500갤런이나 되는 물을 쏟아부었는데도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테슬라 차량이 보입니다. 플로리다 소방국은 침수된 전기차의 배터리가 부식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국은 전기차 화재 진압 경험이 적어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효과적인 화재 진압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데 24시간이 걸립니다. 멕시코의 한 시청에 괴한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사망했는데 마약 조직들 간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벌어진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효신 기자입니다. 총격 사건 희생자의 관이 지인들의 눈물 속에 운구됩니다. 총격에 가해진 건물 외벽에는 총탄 자국이 가득하고 바닥에는 탄피가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멕시코 남부의 한 시청 청사에 괴한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Una cosa fea, espantosa, y toda la gente está espantada, mucho muerto y por los motivos no sé por qué, sí, pero
이 사고로 시장과 공무원, 경찰 등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치안 담당자는 이 사건의 배후로 마약 유통은 물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갱단 테킬레로스를 지목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마약이 유통되는 경로로 조직 간의 영역 다툼이 빈번한 곳입니다. El evento se da en el contexto de la disputa criminal entre grupos delictivos. En esa región imperó durante un tiempo un grupo conocido como los tequileros. 멕시코 중앙정부는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현장에 연방군을 배치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내에 만연한 마약 범죄와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2019년에는 군과 경찰로 구성된 국가방위군이 창설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메디케어 플랜 변경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메디케어 플랜 변경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플랜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플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서로 이런 보험회사끼리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많은 배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새로 또 우리가 얘기도 하고 해서 새로운 좋은 플랜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서울 메디칼 그룹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의료 관계자들은 눈에 보이는 혜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지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알맞은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플랜 변경 전 주치의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4355년 개천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저녁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연방 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호국 인사들도 LA 총영사 관저를 찾아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했고 개천절의 진정한 의미를 익혔습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또 이 행사를 계기로 동포사회 더 화합하고 발전하고 더 활기차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개천절 기념 행사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인프라 확장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증시는 주초에 상승하다가 어제 오늘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9월 달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년 만에 최악의 9월 달을 뒤로 하고 10월 첫날 이튿날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죠. 엄청난 페이스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폭등한 거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폭등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대 지수가 나란히 한 5.6%를 올랐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오른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후에는 수, 목, 금 오늘까지 3일 연속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틀 올랐다가 3일 연속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를 예를 들어서 4주 만에 처음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장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떨어진 것보다는 적게 올랐지만 어쨌든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기록했는데 느낌은 그렇지 않은 거죠. 3일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채권 수익률도 급등한 데 이어 달러 강세까지 악재가 됐죠. 반대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것이 또 악재로 작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뭐냐면 이제 오늘 떨어진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가 예상치보다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거고 또 실업률은 또 그만큼 떨어진 거죠. 7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탄탄하다는 겁니다. 금리를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고용시장 아직까지 탄탄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들도 예상보다 조금 더디게 완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있는 거지만 정점을 찍었다고 보더라도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채금리는 지금 14년, 15년 최고치 수준을 여차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매일마다 급등하고 있는 이제 국채금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베어마켓, 특히 이제 지금처럼 하락장이죠. 작년 11월부터니까 이제 뭐 11개월 거기 이제 뭐 1년치로 접어들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무지막지하게 떨어진 장이 11개월 동안 투자 심리를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반등하면 또 떨어지고, 조금 반등하면 떨어지고. 특히 이제 투자자들의 베어마켓의 이제 가장 안 좋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당히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다 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자,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 그랬는데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 지치게 만드는 거가 결과적으로 베어마켓으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제 그런 지친 상황을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악재에 높은 이자율도 장기화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고 이번에 또 유엔에서 경고를 했잖아요.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멈춰라 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이제 개발도상국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해석을 한 건데 이번에 오늘 고용지표 나온 거로 봤을 때도 11월 달 같은 경우 뭐냐 또 다시 0.75%가 금리 인상되는 거가 기정사실화돼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월 달 가서는 멈출 수 있느냐? 혹시라도 멈출 수 있는 조짐이 됐다고 하면은 아마 폭등세로 엄청난 패닉 반응이 들어오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지금부터 하루 이틀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죠. 그 대신에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주목해야 될 지표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다음 주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고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다음 주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록이 나오고 미시간 센티멘트 또 소매 판매 지수, 굵직굵직한 소식들은 다음 주에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요동치다가 또 사람들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는 거고 패닉 세일링으로 바뀌는 것처럼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테크니컬 반등할 가능성도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연준이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번엔 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